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준웅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마 제목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제목으로 제가 어그로를 많이 끌죠. 근데 그게 구독자와 조회수를 막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구독자와 조회수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가지고 막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 저는 골프는 아니지만 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걸 또 한 17년 동안 생활을 하니까 그 유명한 게 싫어가지고 제가 그만둔 이유도 많이 크거든요. 유명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맨날 욕만 듣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냐면, 그냥 요즘에는 프로들이 너무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또 그걸 만약에 클릭하고 들어가 봤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막 제목에는 뭐 여기에 내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싱글합니다,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왜 저렇게 어그로를 끌지, 나도 끌어볼까, 이래서 그냥 재미삼아 끄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면, 일단 레슨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할 게, 잘 보세요.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 저 어그로 끌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 하는 이유야, 오른손 팔꿈치, 그 다음에 팔을 쭉 뻗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팔꿈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팔을 뻗는 게 아니고, 이 팔꿈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팔로만 이렇게 치는, 뭐 팔로만 치지 마라 하잖아요. 팔로만 치는 게 아닌 몸을 이렇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척추각도 유지가 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가르쳐 주기 이전에 제가 제목을 아마 라이센스 뭐 이런 걸 달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에 관해서 라이센스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골프는 보통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요즘에는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은 반면에, 제 영상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자기가 직접 해보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닌, 그냥 골프를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신은 존재를 하는데 누군가가 신이 있니 없니 이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난리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골프도 당연히 뭔가 가르치면, 프로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들만 이제 뭐 신뢰하고 아니면 믿고, 그 다음에 일개 아마추어가 뭐라고 하면은, 무슨 일개 아마추어가 라이센스도 없고, 제가는 라이센스가 항상 따라다니, 라이센스도 없는 일개 아마추어가 무슨 소리냐, 뭐 라이센스나 프로의 타이틀이라는 네 실력이 증명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게 따라다니는데, 레슨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레슨이라는 거는 절대 라이센스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레슨이라는 거는, 레슨이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슨은 남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게 레슨입니다. 만약에 라이센스고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뭐 투어 프로 선수들이 왜 부치아먼이나 아니면은 뭐 행크에인이나 아니면은 리드베터나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웁니까? 유명한 선생님보다 투어 프로들이 훨씬 더 골프를 잘하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뭔가 자기가 잘하는데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뭐 점수면으로 아니면 스윙면으로 더 잘하니까 배우는 게 아닌, 분명히 경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뭐 당연히 골프 실력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못하는 사람인데, 그 못하는 사람인데도 많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울 게 있으니까 찾아가서 배우는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전달해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레슨이라는 겁니다. 레슨은 절대 자기가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잘 알아야 가르쳐 줄 때도 많은 걸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곧 자기가 잘한다는, 곧 레슨을 잘한다라는 거랑 동일시 되는 건 아니에요. 레슨이란 걸, 오늘 이제 가르쳐 주는 걸 레슨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르쳐 드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모두 잘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프로들이 전부 다 골프를 잘 만들게 만들어주는데, 일개 아마추어가 영상을 올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제 영상을 봅니까? 안 되거든요. 프로의 영상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저한테 왜 찾아옵니까, 정부에서?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프로들의 레슨에서는 아마추어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제 영상이 또 다 충족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충족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떤 노력이냐면,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가 아니면은 프로,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가 되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죠. 어릴 때부터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부모님이 골프를 시키면은 그 학생을 자기가, 물론 자기가 독학으로 시켜가지고 키운 사람도 있겠진 하겠죠. 그죠? 뭐 누구냐, 김홍태 프로님은 아빠가 야구 선수 출신이고 야구 스윙을 가르쳐서 야구처럼 치는데 굉장히 잘 치시죠.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레슨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주니어 출신 프로들의 대부분은 그냥 학원이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학교에 보내죠. 그죠? 필드에 소속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우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열심히 따라 하다가 그런 이제 자기가 실력이 늘고 라이센스를 따고 프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뭐 자기가 골프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백지인 상태에서 그냥 아카데미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걸 로버트처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론 주입, 그다음에 스윙 주입.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대로 커갔죠. 그리고 프로가 되죠. 근데 그게 자기가 라이센스 따고 자기가 잘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도 프로고, 그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하면은 자기도 뭐 잘해가지고 프로가 되겠죠. 근데 그게 레슨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레슨에서는. 왜냐면은 레슨을 잘하려면은, 요거는 이제 저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제 레슨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레슨을 잘하려면은 폭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이 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넓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뭔가 고정관념이랄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레슨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약에 혼자서 잘하려고, 잘하는 걸 하려면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연습도 정해져 있고, 루틴도 정해져 있고, 뭔가 스윙도 정해져 있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내가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가르치고, 두 사람을 가르치고, 10명을 가르치고, 20명을 가르치고, 100명을 가르치고, 1000명을 가르치고, 몇천 명을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만큼으로 몇천 명을 다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만큼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 한 1%인데 못하는 사람이 99%예요. 그러면은 정말 춤이라는 걸 가르치다 보면은 이 사람을 가르쳐보고 저 사람을 가르쳐보고 오만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넓어져요. 왜냐하면 요만한 걸로, 요만한 이론이나 요만한 걸로 가르치면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저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폭이 커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실력도 많이 늘거든요.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실력도 많이 늡니다. 무조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100%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꾸 변하려고 하는, 자기가 잘하려고 하면 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자꾸 변해봐야 돼요. 이런 시도도 하면서 가르쳐봤는데 안 되네. 그럼 이런 시도도 해봐야지, 이런 시도도 해봐야지. 자꾸 자기가 변하려고 해야 그 많은 사람의 그런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받은 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엘리트 코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자기는 그 한 사람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잘해가지고 자기가 프로가 됐다라는, 그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폭은 자기 선생님의 이론 그 폭 안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뭔가 투어 프로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르치는 길로 빠져가지고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레슨 프로가 돼야겠다. 물론 전부 다 투어 프로를 하면서 투어를 뛰는 건 아니잖아요. 레슨 프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슨 프로가 하면서 경험이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제 여러 사람이 맞추는 폭이 됐지만, 그래도 골프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골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게 전부 다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돼요 할 때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악성 슬라이스도 내도 돼요, 악성 훅도 내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조건 악성 훅은 틀렸고 악성 슬라이스는 틀렸고 치킨잉은 틀렸고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그죠? 아마추어들은. 그러니까 그런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운동이니까 가르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만. 이게 그냥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역사를 누군가 이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냥 역사 선생님이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역사 시간에 역사 교과서를 들고 선생님은 가르치잖아요. 그죠? 역사 교과서 아니고 뭘 가르칩니까? 역사 교과서를.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들으면서 역사 교과서 안에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달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그냥 그 역사 교과서만 잘해서 학교를 뭐 역사 4대를 나오고 역사 교육학과를 해서 역사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 선생님이 된 사람은 또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교과서만 있는 대로 가르치겠죠. 그죠?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선생님이 됐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로 선생님이 됐고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라이센스가 있죠. 그죠? 4대를 나왔고 교육학과를 나왔으면서 그 다음에 임용고시 합격을 하면 그게 라이센스잖아요. 선생님으로서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라이센스도 있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겠어요? 교과서만 들고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그 교과서만 들고 가르치는 사람과 선생님이 될 생각은 없고 뭔가 역사 교과서, 역사 시간도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역사 교과서를 들고 하는 수업은 재미없는데 다양한 역사 그리고 뭔가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역사 교과서가 맞다.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검색을 막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해다 보면은 실제로 역사 교과서가 틀린 것도 많거든요. 예, 뭐 도시락 폭탄 던진 거, 도시락 폭탄 던진 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통 폭탄 뭐더라? 물통으로 생긴 폭탄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아니고 자기가 탈출할 때 사용하는 그 윤봉길 의사님이 맞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 교과서에는 틀린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막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학교 시간에 배웠던 역사가 틀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틀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들을 자꾸 찾아보고 틀린 거를 뭐 역사 교육에서 틀린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양하게 아까 말한 그 역사 교과서 선생님은 역사 교과서만 학교에서 열심히 배울 때 자기는 오만 때만 걸 다 검색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역사를 자꾸 찾아보고 그 다음에 논문 뭐 고증된 거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역사 교과서가 틀렸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자꾸 찾아보면서 실제로 좀 그래도 정확한 역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한 어릴 때부터 그냥 역사 교과서 뭐 골프로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의 선생님한테 한 사람의 이론만 배우고 그냥 그대로 그냥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가 됐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골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혼자서만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그냥 이 골프채랑 도굴만 두고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제이미 세드로스키란 그런 이제 세계 장타대 선수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제 스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구한테도 배우진 않았는데 자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타이거즈는 로리 맥길로이는 아니면은 제이미는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모습도 자꾸 계속 보는 거예요. 매일 영상을 찍어보고 비교해보고 나는 이런데 요런데 프로들은 나랑 다르네? 왜 다를까 계속 연구를 하고 아까 역사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한 역사를 가르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역사 교과서만 듣고 4대를 와가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그냥 역사 선생님이 된 상태에서 역사 교과서만으로 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4대를 나오고 라이센스를 따고 선생님이 된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역사 교과서가 틀렸다는 그걸 찾는데 재미를 느껴가지고 오만 때만 세계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영어까지도 이게 대부분의 논문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영어까지도 해야 되고 영어도 배워가지고 그런 논문을 찾아내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문헌들이나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선생은 아닌데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데 누가 더 정확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가 있는 선생님?
아닙니다. 이쪽이 더 잘 가르쳐요. 더 정확한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역사과 교과서에는 틀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교과서만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과서만 들고 가르치죠? 근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게 틀리면은 업데이트를 해서 또 다 새로 가르칠 수 있어요. 골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뭔가 잘한다는 그런 것들은 좋긴 한데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폭이 이 자기가 잘했던 자기가 배워왔던 이론 안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1년, 2년, 5년, 10년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다양하게 가르치곤 있지만은 결국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험 많은 사람 누굽니까? 그죠? 제가 몇 번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의 레슨을 보세요. 실제로 필드에서도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백 명을 가르쳐도 결국에는 폭은 똑같아요. 채를 달랑달랑 헤드 손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채 끝에 무게를 느끼면서 채를 달랑 떨어뜨리면서 몸을 회전해라. 이거 말고 없잖아요. 이거 말고 없어요. 정말 없어요. 레슨 아무리 봐도 이거 말고 이 그냥 간단한 이 채 끝에 무게를 느끼면서 몸을 회전을 해라. 이 간단한 이 내용으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는 너무 고정관념이 심해서. 그래서 또 사설이 길었고 오늘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1개 아마추어인 제가 방금 이제 한 이 제가 요것도 제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절대 골프 레슨이나 이런 것들에 골프 레슨에서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스스로 알아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골프를 아무한테도 안 배우고 오로지 혼자 독학으로 했으니까 독학으로 이리저리 하다가 봐서 깨달았는데 그게 또 다른 분야의 춤에 있어서 가르쳐본 경험이 많고 춤은 정말 아까 말한 오픈마인드예요. 사람을 가르치면. 물론 저도 10년 동안 가르칠 때는 굉장히 클로즈 닫힌 마음으로 내가 하니까 너네도 따라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가르치니까 그래서는 사람들의 실력이 안 들어서 완전히 오픈돼서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만 생각까지 다 했거든요. 저는 진짜 오만 시도까지 다 해보고 VR 끼고도 살사를 가르쳐 봤습니다. 머리에 레이저를 달아가지고 살사를 가르치고 다리를 묶고 가르치고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살사판에서도.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마 제가 제일 특이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가르치는 방식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를 쓰는 것도 제가 스스로 깨닫고 그냥 골프 레슨에서 안 가르치는 거 스스로 깨닫고 또 이제 가르쳐본 경험으로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아까 말한 골프는 결국에는 그냥 오른쪽 왼쪽 회전 끝이잖아요. 그런 닫혀있는 그런 이론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요즘에 제가 배우는 복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싱도 저는 이제 유명한 대배우로 관장님 보고 뭐라 하겠는데 유명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에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관장님이 그 옛날 사람 스타일에서 헝그리 정신 옛날에는 무조건 주먹만 빨리 뻗어가지고 어떻게든 체력이 국력이다 어떻게든 빨리 뻗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때리는 그런 이제 옛날 스타일의 그런 복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복서 중에 최고가 파케아오죠. 그죠? 무조건 빨리 뻗고 무조건 연타 무조건 무한 체력 파케아오식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파케아오식이 아닌 기술로서 그냥 딱 가만히 딱 한 방만 빡 때려가지고 KO시키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복싱에 갔습니다. 박태호처럼 맨날 줄넘기 하고 막 러닝 막 하루에 4-5시간 하고 무조건 빨리 뻗는 그런 복싱을 하러 간 게 아닌 그냥 골프들을 잘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복싱을 갔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복싱에서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뭐 우리 관장님이 아니고
복싱에서도 레슨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복싱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좀 닫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복싱은 아까 말한 헝그리 정신 때부터 무조건 주먹을 많이 뻗는 그런 레슨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레슨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팔꿈치 뻗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쭉 뻗는 거랑 내 팔꿈치를 잘 사용해서 내 몸이 전체 다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조금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말만 듣고 이거를 본인이 그냥 이런 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말만 듣고 따라하면 정말 엉뚱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은 저는 많이 가르쳐 봐서 그런데 사람은 그냥 모든 운동이나 모든 몸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자기 상식대로만 움직여요. 근데 잘하는 프로 레벨에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엉뚱한 동작을 해야 프로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아마추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프로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냥 상식대로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의 동작들을 배우고 정확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운동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팔꿈치를 뻗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길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의 움직임과 실제로 프로들의 동작은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런 프로들의 동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프로들의 동작을 자꾸 항상 내 상식을 자꾸 깨보려고 내 상식이 틀렸다라는 전제하에 자꾸 알아내려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어떤 동작을 하나 해볼게요. 잘 보세요. 뭐 복싱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뻗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냥 내 여기 있는 주먹이 뻗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내겠죠. 그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상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내 기본 상식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한다. 근데 요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뒤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뒤로 앞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로 첫 번째 오른쪽을 뒤로 잡아 당기니까 이 어깨의 각도가 변해서 이게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이 왼쪽은 앞에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어깨를 뒤로 뽑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앞에 나간 어깨를 뽑으니까 뒤로 뽑으니까 이 어깨의 각도가 변해서 이쪽이 그냥 끌려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를 뒤로 뽑는 거예요. 뒤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누군가에서 이렇게 따라하면 앞으로 나가겠죠. 그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춤을 추고 오래 춰가지고 웬만한 동작을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하다가 물론 처음부터는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의도라든지 동작이나 그런 걸 캐치를 잘합니다. 그래도 춤을 17년 췄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골프가 처음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운동신경 선출도 아니고, 그죠? 어느 분야에 운동을 오래 한 것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골프가 처음이고, 한 30대 이상 뭔가 이렇게 운동을 시작해볼까, 운동을 잘 아는 사람 골프채를 들고 열심히 한 잔을.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해도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냥 프로들의 말만 듣고 따라하면 오히려 더 엉뚱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최현미 프로님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세계 챔피언, 대단하시죠? 예, 보면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똑같은 동작을 해요. 정면으로 서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투 가르칠 때 정면으로 우리가 권투는 이렇게 정면으로 선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서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치는데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살짝 틀어주는 건데 하는데 여기서 이미 최현미 프로님과 여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이것도 유튜버던데 처음 배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몸을 살짝 틀어주는데 최현미 챔피언님은 어떻게 하냐면 몸을 살짝 틀어줄 때 오른쪽 아까 똑같이 제가 어깨를 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요. 뒤로 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은 이 뒤로 뭔가 내 몸을 뒤로 빼면은 턱이 기울어져요. 요렇게. 왜냐면 이 상태에서 뒤로 빼버리면 요런 식으로 가면은 이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여기 이제 요쪽에 이제 목이 늘어나거든요. 목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뒤로 뺀다는 건 목이 요쪽이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기울어져요.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몸을 살짝 틀어주는데 지금 이 겪는질로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 어깨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오른쪽 어깨만 뒤로 탁 빼주면 되는데 보면은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니까 왼쪽 어깨를 앞으로 보내는 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왼쪽 어깨 앞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습니다. 목이. 그리고 약간 체중이 왼쪽 어깨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지금 그죠? 여기는 분명히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죠. 그리고 목이 빳빳하게 서 있죠. 근데 최현미 프로는 오히려 목 각도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심도 그냥 똑바로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약간 야려서 본다고 하죠. 그죠? 누군가 노려보는 야리면 딱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가 어깨를 뒤로 빼느냐 왼쪽 어깨를 앞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간단한 동작, 단순하게 여기서 몸을 비트는 이것만 해도 프로와 일반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 일반인들은 무조건 자기가 보이는 상식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식의 움직임을 완전히 프로가 다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100% 거꾸로. 그래야지 아마추어들이 그나마 프로들의 동작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복싱 배우러 갈 때 이거 안 가르쳐줍니다. 네. 복싱을 아까 말했잖아요. 복싱도 우리나라 복싱은 무조건 뻗는 거예요. 무조건 뻗어요. 무조건 빨리 조금만 요새 복싱도 배우면 조금만 내가 뒤로 딱 빼려고 하면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빨리 뻗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복싱장 가면 전부 다 이 샌드백을 어떻게든 내 주먹만 빨리 뻗으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요런 개념을 춤이나 아니면은 실제 그렇게 배움 가르침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닌 저는 복싱도 레슨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의 동작을 제가 막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도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저는 뭐 어떤 운동을 하면 남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먹만 뻗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저는 복싱장 가면 뭘 연습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뭔가 이렇게 몸도 쏠리고 막 중심도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깨만 뒤로 빼고 뽑고 이러면 그냥 편하게 퉁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뒤로 뽑는 게 더 중요하네 해서 남들은 전부 다 펀치하고 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치는 거를 뒤로 뽑아가지고 뒤로 내가 뽑아내는 걸로 뒤로 뽑는 걸로 치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뒤로 치고 있는데
뒤로 치는데 이게 나가잖아요. 그때 빵 날리면 되거든요. 이게 또 복싱에서 그냥 뭐 나중에 복싱 배우고 있으면 뭐냐면 복싱은 또 이제 가드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바로 뻗어버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얼굴도 같이 이렇게 나가죠. 얼굴이 바로 카운트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요런 거 알면 재밌습니다. 사람의 몸의 원리예요. 요런 거 알면 재밌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최영미 프로님이 챔피언님이 여기 이제 또 일반 초보들 유튜버들 한 명 1일차 복싱 1일차죠. 대람이 뭐 복싱 1일차 처음 배우는 겁니다. 원투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최영미 프로님이 원투 시범을 보이죠. 그러면 딱 원을 딱 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하면은 아까 말한 복싱에서 이제 가드와 순간적으로 펀치를 뻗으면서도 가드를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가드를 내가 펀치를 뻗고 요쪽만 가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가드는 내 얼굴을 가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펀치를 뻗고 있는데 얼굴이 안 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현미 프로님 딱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 턱이 내 어깨 뒤에 있으니까 이 어깨가 그 턱을 가드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안 막고 있어도 머리가 안 튀어나가니까 또 내가 리치는 길어지는데 뭔가 주먹은 나가고 리치는 길어지는데 목은 안 나가니까 얼굴이 상대방한테 머니까 내 주먹은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깨가 내 몸 앞으로 딱 나가고 가드가 되고 또 가드가 되고 가드가 되고 가드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딱 하면 또 바로 어깨 뒤에 턱이 있죠. 이렇게 뒤에 턱이 있죠. 그러면 리치가 굉장히 길면서도 턱을 딱 내 어깨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하죠. 근데 이걸 따라 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기 탄탄하게 가지는 중에 기본기는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가르쳐줘야 돼요. 제일 처음. 왜냐? 이게 기본이니까. 프로들의 기본이니까.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뭐 우리 제가 배우는 복싱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복싱 레슨을 봐도 요런 레슨을 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주먹을 빨리 뻗어야 돼요. 무조건. 예. 요런 거를 가르쳐준 사람들 제가 이 레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랜만에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면은 원투를 하면서 가죠. 원 가죠. 원 가면은 그냥 또 빠르면 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 얼굴도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중심도 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또 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원투로 앞으로 가라네. 그냥 가고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추어적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고 걸어가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요 동작도 처음에 제가 아까 섰을 때 몸을 비튼다를 할 때 왼쪽 어깨가 나가고 아니면 오른쪽 어깨를 뒤로 잡아 빼고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탁 뽑아내느냐 요 차이가 있잖아요. 원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옆에서 누군가가 원투를 이제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스텝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복싱을 배우러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지? 당연히 앞으로 가면서 주먹 뻗고 이러면서 하겠잖아요. 저희 복싱장도 이거 연습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턱을 가리거나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먹을 뻗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게 내가 나가면서 주먹을 뻗는 게 아니고 내가 뒤로 뽑아요. 그러면 뒤로 뽑으면은 내 턱이 이렇게 여기가 막혀가지고 딱 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각도가 변하니까 왼발을 많이 안 내도 저절로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를 주먹을 뻗으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도를 이걸 뒤로 뽑아내는 거예요. 뒤로 뽑아내면서 그냥 나가면 이렇게 딱딱 됩니다. 또 뒤로 뽑아내면서 나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뽑아내고. 그럼 리치는 굉장히 긴데 내 턱은 항상 내 어깨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요 개념으로 아까 말한 요 오른쪽
퍼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것들 사람의 몸의 원리를 알면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복싱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의 몸의 원리를 알고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려고 저만의 연습 방법을 말 정해요. 복싱장에서 누가 이걸 이렇게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관장님이 저를 좀 4차원으로 생각해서 저를 잘 안 잡아주십니다. 왜냐면은 자기 기준에 뭔가 옛날에 헝그리 복싱은 무조건 가드를 딱 맞고 무조건 주먹만 빨리 뻗어보고 잽도 뭔가 이렇게 싹 돌리거나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훅도 이렇게 빨리 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 엉뚱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미 약간 내놓은 자식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은 뭔가 제가 알아내고 싶은 것들을 제가 그냥 편하게 연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눈치로 보면서 관장님이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때는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많이 신경 써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신경을 별로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자체가 내가 배우러 간 복싱장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레슨도 뭔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이제 저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은 시간 또 들여가지고 웬일 복싱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이구 화면 좀 돌리고 항상 사람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완전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프로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기본 고정관념이나 여러분들 중에 기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골프 6개월만 배워도 전부 다 기본이라고 한 달 된 사람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이 완전히 프로들의 동작과는 다른 것들이 완전 많습니다. 복싱도 원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팔꿈치를 쓰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요것도 복싱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주먹과. 그래서 요새 복싱을 배우면 재밌어요. 복싱을 배우면서 내가 알아낸 것들이 골프와 연결이 되면서 뭔가 내가 복싱을 연습해도 골프 실력이 늘고 골프를 연습해도 골시 실력이 느니까 같이 느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팔꿈치를 쓰는 게 아까 말한 요렇게 그냥 팔을 내가 억지로 뻗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뭔가 이렇게 다 쓰면서 하는 그게 어떻게 또 이게 복싱이랑 연결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수 있냐면은 요런 것들은 골프 프로들은 레슨을 못합니다. 저는 춤을 많이 가르쳐봐서 요런 것들을 이제 이해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말한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나는 앞으로 내는 게 내 어깨를 내고 아니면 주먹을 뻗고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잡아 당긴다는 활을 잡아 당기기처럼 뒤로 쭉 잡아 당기면 나는 잘 보세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쭉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러면 왼손이 앞으로 나가지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잡아 당기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원리를 팔꿈치에도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주먹을 뻗어볼게요. 순간적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샌드백을 쳐보면 순간적으로 주먹을 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주먹으로 샌드백을 이렇게 치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힘으로 제가 그냥 바로 나간다라는 전제하에 치면은 이런 느낌으로 칩니다. 근데 똑같은 힘이에요. 똑같은 힘으로 치는데 똑같은 힘으로 친 거예요. 절대 세게 친 게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파워가 있죠. 이 원리가 뭐냐면 이게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체중을 실어라, 내 몸을 이용을 해라, 팔로만 치지 마라. 이런 원리가 이 간단한 주먹을 하나 뻗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팔이라는 걸 뻗어라. 그렇게 하면 이 팔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뻗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뻗어요. 당연히 손을 뻗어야 되는데 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손을 뻗는 이유는 내가 단순하게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게 아닌 내 몸의 체중을 싣고 내 몸의 파워를 이용을 하려고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니까 저절로 손이 뻗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게 또 어깨랑 연결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냥 치는 거랑 빵 이렇게 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저는 이 손도 마찬가지, 손이나 팔꿈치도 마찬가지 앞으로 뻗은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뒤로 집어넣어. 여러분들은 팔꿈치 들어오고 손을 펴라면 들어오고 뭔가 골프채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거냐. 들어와서 여기서 또 팔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야지 뻗는 것처럼 가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허공이 힘들으면 그냥 이걸 이렇게 뻗으려고. 그죠? 그럼 팔꿈치 앞으로 둥 튀어나갑니다. 팔꿈치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죠? 이렇게 뻗죠. 주먹을 뻗듯이.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주먹을 뻗고 요런 거 이게 나중에 연결되는 게 주먹을 뻗을 때 그냥 만약에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면은 정말 팔로만 치는 거예요. 내 체중을 팔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뻗는데 내가 체중을 실으려면 여러분들은 또 체중을 이렇게 실어야겠죠. 근데 또 이렇게 실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이렇게 어긋나죠. 그죠? 근데 나는 뭔가 밸런스는 딱 잡으면서 팔에 내 체중이나 내 몸의 파워를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펀치. 그리고 골프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팔로만 이렇게 뻗고 치는 게 아닌 뭔가 이 골프채에 내 몸의 에너지를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몸통 스윙이라고 뭐 자신의 뭐 몸을 이용하라. 몸의 큰 근육의 파워를 이용하라. 그거는 뭐냐면은 항상 팔은 결국에는 도구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팔을 펀치를 치는 거는 내가 그냥 팔로만 치거나 팔로만 도구를 다루는 게 아니 이 팔을 몸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뭐 그래서 요즘에 시퀀스 뭐 아니면 뭐 커넥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던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앞으로만 뻗으면은 절대 팔과 몸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밖으로, 주먹을 밖으로, 손을 밖으로 뻗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뒤쪽으로 집어넣어보세요. 집어넣으면은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몸과 어깨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몸과 어깨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나는 팔꿈치는 뒤로 빠지고 있지만 몸을 앞으로 보내면은 이 내 몸의 모든 에너지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어깨에 연결이 돼서 팔에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켓 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 펀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팔만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로켓 펀치가 순간적으로 뚝깡 이렇게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요런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이냐면 그냥 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순간적으로 팔을 뒤로 탁 요렇게 어깨를 뒤로 탁 잡아 뽑으면은 이 상태에는 어깨가 내 팔이 어깨를 통해서 내 몸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 체중을 전부 다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팔만 뻗으면 이렇게 뻗는데 내가 어깨를 뒤로 집어넣는 것도 팔꿈치를 뒤로 집어넣으면 어깨가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팔꿈치를 집어넣으면 어깨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그게 로켓 펀치처럼. 로켓.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팔꿈치를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이 팔꿈치를 통으로 잡고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켓 펀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집어넣으면서 그냥 나는 또 여기서 손을 뻗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힘을 그대로 이 샌드백에 집어넣는 힘을 샌드백에 전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잘 보세요. 나는 팔은 집어넣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뻗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팔꿈치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이 샌드백을 치고 싶으면 내 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동작이 없으면 그냥 팔로 치면 이렇게 땅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분명히 나는 팔이라는 거, 팔꿈치라는 거는 분명히 나는 이 샌드백과 멀어지고 있거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팔로 치면 안 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팔꿈치가 샌드백에서 멀어지면 유일하게 이 샌드백을 치려면 몸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로만 치는 거랑 팔꿈치를 집어넣고 치는 거랑은 이 차원이 다른 펀치를 그냥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건 다르거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카운터 원리 순간적으로 여기서 복싱을 딱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뒤로 땅 집어넣으면은 그게 뭐냐
복싱도 회전을 하라 아니면은 뭔가 하체 힘을 이용해라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를 돌려가 이게 이렇게 튀는 걸 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복싱장 가면은 전부 다 하체를 돌리면서 훅 이 스트레이트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또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체만 돌려가지고 이걸 뻥뻥 치려고 합니다. 파워가 나냐 이거죠. 순간적으로 하체를 돌린다라는 것도 내가 하체를 돌리고 떨어지는 엉뚱하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팔만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하체를 돌리기 전에 이 손을 팔꿈치를 뒤로 빼서 어깨를 내 몸에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는 어깨가 뒤로 빠지고 있는데 펀치는 나가야 되니까 팔을 못 쓰는 상황에선 오로지 쓸 수 있는 거는 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고 있으면서 몸을 쓰면 저절로 회전이 일어나는 회전. 이런 몸이 커넥션이 이런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냥 뻗는 거랑 팔을 뒤로 뽑으면서 가는 거랑은 하체를 쓰는 게 다릅니다. 하체를 쓰는 힘이. 근데 단순하게 아까 말한 이런 원리 없이 하체만 그냥 쓴다라고 이게 펀치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원리로 복싱도 독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복싱장에 가면은 이런 원리를 다 알 수 있으려나 했는데 복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몸의 디테일한 원리는 이 가르치기 좀 저는 순전히 춤도 독학으로 해서 춤도 어디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순전히 춤을 독학으로 17년 동안 하면서 내 몸의 모든 저는 완전히 몸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춤을 잘 춰서 살살한 게 아니에요. 몸치라서 살살한 겁니다. 몸치인데 춤은 춰보고 싶고 그냥 두드려 갔는데 몸치인데 쭈뼛쭈뼛 하여간데 그때는 전에 어려가지고 20살 초반인데 보통 살사는 30살 이상 하거든요. 쭈뼛쭈뼛하고 얼굴도 뽀얀 애가 와가지고 어린 애가 왔는데 막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누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뽀얀 애가 와가지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누나들이 막 잘 챙겨주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했었지 제가 춤을 잘 춰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몸치 상태에서 완전하게 백지인 몸치 상태에서 또 춤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 오로지 제 혼자 내 몸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알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년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춤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우리나라 최고 레벨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골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누군가 레슨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을 어떻게 자꾸 바꿔보고 그 다음에 골프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꾸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골프에선 절대 치킨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치킨닝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치킨닝을 한번 해볼까? 열심히 치킨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치킨닝이 할 수 있어야지 왜 그게 안 좋은지도 알 수 있거든요. 슬라이스도 내가 요즘에 저는 페이드를 정말 잘 쳐요. 왜냐면 슬라이스를 기가 막히게 잘 내거든요. 슬라이스도 잘 낼 수 있어야 페이드도 잘 치고 요즘에는 훅이 미친 듯이 납니다. 근데 훅을 미친 듯이 내니까 예전에는 절대 못 쳤던 48인치 5.7도짜리 장타 드라이버로 저는 페이드 아니면 들어오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인간이 이거 가지고 드로우를 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로프트가 너무 낮으니까 왜냐면 드로우 자체는 로프트가 약간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감으면 완전 깔리거든요. 뜨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장타 드라이버로 들어오는데 요즘에 드로우가 더 편해요. 왜냐면 일반 채로 악성훅을 너무 잘 내니까. 그러니까 악성훅도 일부러 잘 낼 수 있으면은 그렇게 못 치던 채도 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거를 제가 스스로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레슨을 또 할 때 이런 몸의 원리를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프로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들은 오로지 그냥 한 사람한테 배우고 그리고 프로들도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바탕을 벗어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깨달은 것 자체를 아까 말한 그 바탕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가르치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맨날 바탕이 바뀝니다. 제 스윙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아시잖아요. 조금 잘 돼서 필드에서 조금 점수가 좋아지고 싱글도 쉽게 하는데 그걸 통째로 완전 또 바꿔버려요. 왜냐? 깨달았는데 이게 더 좋으니까. 지금 싱글을 한다라고 이 스윙이 완벽하게 싱글을 하고 이분을 하고 언더를 한번 쳐봐도 이 스윙이 완벽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 더 깨달았는데 당연히 이걸 깨달은 것 자체는 내 몸에 안 익숙하고 점수야 망하겠지만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그 점수를 잘 내던 스윙보다 지금 깨달은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완전히 저는 통째로 완전 바꿔요.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내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같은 아마추어한테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프로들의 레슨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상식이나 그런 생각들을 다 바꿔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반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골프가 뭔가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골프 스윙이 더 개념이 더 좋아질 거다. 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독학으로 하고 모든 몸을 다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또 레슨도 계속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알아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아마추어한테는 더 좋은 그런 레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설이 길었고 짧은 영상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어진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머리로. 그 머리로 이해한 건 99.9999%가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그리고 그 틀린 걸 틀리게 이해하고 틀리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안 되는 게 골프입니다. 물론 조금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가 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아닌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프로들의 말을 곱씹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따라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나는 거꾸로 해볼까? 아까 말한 치킨이 잡아당기네. 엎어치는데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엎어치는 걸 한번 제대로 연습해볼까? 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왜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엎어치기 하지 말았는데 저는 엎어치기 연습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엎어치기를 해도 잘 쳐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장단점을 아는 거예요. 엎어치려 가니까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안 좋네. 그래서 이런 점이 안 좋으니까 프로들이 엎어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근데 엎어치는 게 좋은 면도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살리고 이런 단점을 버려야지. 제가 엎어치기를 미친듯이 연습을 하니까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프로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반대로 되짚고 생각하고 반대로 연습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 모든 스윙과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것들 전부 다 프로들의 말을 안 믿고 엉뚱하게 하다가 보니까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몸을 자꾸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죠? 저는 춤이랑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팔꿈치를 뒤로 여기서 팔꿈치를 뒤로 집어넣으면은 어깨가 몸의 체중에 딱 걸려요. 여기 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팔꿈치는 뒤로 가고 손이 뒤로 가면은 무조건 나는 이 뭔가 앞에 있는 거 치려고 하면은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몸을 써야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하면은 펀치를 뻗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 나는 뒤로 과장되겠고요. 뒤로 뽑아서 어깨를 내 몸에 걸어 두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이용해서 친다. 그래서 뿡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골프로 접목을 하면은 아까 말한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말한 여러분들은 팔을 뻗는다, 공을 친다라는 건 전부 다 내
가까운 내 팔을 전부 다 멀리 뻗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쓸 수 있는 부위가 팔을 뻗고 싶으니까 전부 다 팔을 뻗으면서 이렇게 치니까 팔밖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팔밖에. 그러면서 또 여기서 몸은 돌아야 되고 몸회전을 해야 되니까 팔을 쓰고 몸은 또 따로 놓아요. 그러니까 팔은 쳐야 되는데 몸은 가니까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몸은 회전해야 되는데 팔은 공을 쳐야 되네. 그러니까 팔은 치고 몸은 회전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팔과 몸이 완전 따로 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팔은 뻗고 몸은 회전한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팔꿈치, 특히 오른쪽 팔꿈치를 쓰는 원리는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백스윙을 하면 이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어깨를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장전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로켓 펀치. 어깨를 뒤로 탁, 팔꿈치를 뒤로 넣어서 어깨를 뒤로 뽑아서 뭔가 이렇게 탁 내 몸에 장전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몸이 나가면은 팔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쪽으로 탁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로켓 펀치. 딱 들어오면서 그냥 치면은 들어왔는데 여기서 팔은 내가 공에서 멀어지곤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팔을 툭 놓고 하면은 허공을 휘두르잖아요. 팔이 안쪽을 여기서 왜냐면 팔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허공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허공을 휘두르는데 팔은 못 나가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몸인 거예요. 몸이 다가가야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팔꿈치로 어깨를 뒤로 집어넣으면은 허공을 휘두르니까 여기서 이제 몸을 쓰면은 몸이 이런 식으로 힘을 아래로 뭐 지면 발력이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리고 몸을 쓰면서 탕 치면은 몸이 내려가면서 약간 아까 말한 요렇게 기울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딱 장전이 되면은 몸을 쓴다라고 해도 장전이 딱 되면은 순간적으로 팔도 빵 이렇게 나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좁혔는데 좁힘과 동시에 튀어나가요. 주먹을 좁힘과 동시에 빵 이렇게 치듯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팔꿈치를 이용해서 내 어깨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내 사람의 몸과 팔을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펀치가 나갑니다. 그리고 와서 탁 해서 장전시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면 팔을 뻗는 것과 내 몸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요 샌드백으로 순간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뻗고 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퉁 이런 식으로 칠 수는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똑같은 원리를 골프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와서 팔꿈치를 이 상태에서 장전을 시키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팔을 뻗어지는 길이가 전부 다 몸을 사용하면서 뻗어지니까 내 몸을 다 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의 이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임팩하면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팔꿈치를 붙이고 팔을 쭉 뻗어주세요. 외서 끌고 내서 팔꿈치를 붙이고 팔꿈치를 쫙 뻗어주세요. 이게 말로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그 얘기를 듣고 그 단순한 얘기를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기본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냥 끌고 내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쫙쫙 붙이면서 묻혀야 되는데 팔은 뻗어야 되는데 또 팔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써 프로들이 엄청 쉽게 말해주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상상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듣고 그냥 고지고대로 연습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합니다. 프로들의 그런 움직임은 진짜 이걸 설명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정말 한마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프로들의 동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프로들이 뭘로 그렇게 연습을 합니까? 프로들은 진짜
눈꽃만한 동작에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뒤로 번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몸을 기울여 보세요 하면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프로들은 뒤로 이렇게 딱 뺀다.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물론 프로들도 처음에 다 이렇게 앞으로 뺐을 거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절로 뒤로 빼는 게 습관이 된 게 프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아마추어도 당연히 마찬가지. 프로들이 그런 걸 가르쳐 주면 제일 좋은데 안 가르쳐 주면 그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라는 전제하에 많이 틀려보고 결국에는 올바르게 찾는 게 그 프로들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와서 팔꿈치를 그냥 로켓 펀치. 이거 로켓 펀치. 그냥 뻗어지잖아요. 펀치. 팔꿈치를 이렇게 보통 받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훌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레깅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로들이 왜 이런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로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고 하나요? 순간적으로 프로들이 이런 동작 하잖아요. 이 무슨 동작인 것 같아요? 팔꿈치를 퉁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어깨를 몸에 연결시키는 동작이에요. 연결시키는. 이런 동작. 근데 이런 동작의 의미를 프로들 중에 제대로 정확하게 누가 설명합니까? 아무도 설명하고 여기서 끌고 내려오고, 설명할 때는 끌고 내려오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팔을 뻗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동작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동작이에요. 땅, 팔꿈치, 로켓 펀치, 로켓 펀치, 빵! 로켓 펀치, 빵! 로켓 펀치, 빵! 로켓 펀치, 빵!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작,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프로서는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엉뚱한 동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런 걸 레슨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아까 말한 그냥 자기조차도,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님들은 자기조차도 이런 것들을 그냥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닌, 그냥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냥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깨닫는 거를 남한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모든 동작을 전부 다 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제가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거치면서 혼자서 만든 거고,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그런 길을 왔고, 어떻게 제가 못 추는 단계에서, 골프를 못 치는 단계에서 이렇게 깨달으니까 잘 되네, 이렇게 깨달으니까 잘 되네, 이렇게 깨달으니까 잘 되네란 그런 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길들을 같은 아마추어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프로들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프로들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아마추어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로켓 펀치 빵 하면은 빵 뻗어집니다. 아시겠죠? 팔꿈치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팔꿈치를 팔꿈치는 어깨를 내 몸에 걸어두기 위해서 쓰는 거지, 절대 이런 동작 없이, 의미 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팔꿈치만. 또 초보들 중에서도 열심히 한 6개월 된 사람이 이런 팔꿈치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레슨 들으면 또 한 달 된 사람한테 요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6개월 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6개월 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팔꿈치 집어넣어라. 그 6개월 된 사람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걸로 하면 6개월 만에 프로가 돼야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뻗어서, 이 상태에서 딱 뻗어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깨를 퉁 이런 식으로 퉁, 하나 퉁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 안쪽으로 골프채가 들어오다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게 샤프트의 탄성이에요. 탄성. 하나 둘, 로켓 펀치 빵
이런 원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제대로 쳐볼게. 로켓 펀치만 써볼게. 로켓 펀치. 자, 로켓 펀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만 하는 거예요. 로켓 펀치. 펀치 딱 빵. 요 복싱을 하는 것과 골프를 치는 원리가 완전하게 동일해. 그러니까 제가 복싱을 배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까 말한 복싱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관장님한테 막 그렇게 배우는 게 나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왜 복싱도 독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든지 어쩔 수 없이 저는 독학을 해야 돼요. 독학을 안 하면 성이 안 차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배우면은 뭔가 그냥 교과서만 달달 읽는 그런 아까 말한 틀린 역사 교과서만 배우는 것 같아서 저는 복싱장에 가서도 돈 내고 가서 배우러 가서도 저는 혼자서 막 희한한 동작들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복싱도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프로들의 동작은 상상 이상으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엉뚱한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엉뚱한 동작들을 골프 레슨에서는 안 알려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말만 툭툭툭 던져보니까 그런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서 그걸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엉뚱한 동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프 레슨에서 하는 말을 자꾸 듣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들어오라네? 아, 근데 들어오니까 안 맞아. 그럼 팔꿈치가 들어오지 말고 오히려 저쪽으로 뻗어볼까? 팔꿈치를 오히려 더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하나는 좁아지는데 너무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오히려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오히려 더 저쪽으로 뽑아볼까? 팔꿈치를 이쪽이 안쪽이 아닌 저쪽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팔꿈치 로켓 펀치를 팔꿈치를 절로 뻗어볼까? 팔꿈치를 절로 뻗을게요. 훨씬 더 팔이 더 잘 뻗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깨달아요. 프로들이 말하는 말을 전부 다 그대로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제 스윙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슨만 무조건 보고 따라하지 말고 자꾸 자기만의 엉뚱한 발상이 오히려 더 좋은 동작들을 만드니까 자꾸 저처럼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프로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하나는 해봐야지. 그런 엉뚱한 상상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자기 스윙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길었긴 하지만 이만큼 사람의 몸의 움직임은 정말 심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영상이 길었는데 요즘엔 좀 짧게 만들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짧은 영상으로도 많이 사람의 몸의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할게요.